입주 13개월 후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새 집인데 건설사의 하자 보증 기간은 불과 30일 전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들은 정중하고 미안해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수리 견적은 0만 원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정말 어이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고장난 부품, 즉 물이 새어 들어오게 만든 그 빗물바지 마감재의 가격은 고작 0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어쩌다 일어난 사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샀는지 깨닫기 전에 고장 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합리적입니다. 신축은 안전하다고 느껴지니까요. 검사도 통과했고 건축법도 준수했으며 보증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남이 쓰던 골칫거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사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 새 자재, 현대적인 기준. 이것이 그들의 판매 전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안 믿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집은 튼튼해 보이고 마감도 깔끔하며 모델하우스는 훌륭했습니다. 검사관의 승인도 떨어졌죠. EPI,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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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
하지만 잔금을 치를 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집의 향후 30년을 결정지을 선택들은 여러분이 입주하기 18개월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세대에서 마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임무인 대형 건설사의 자재 구매 담당자가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마진은 그들이 짓겠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설치하는 것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건축법을 준수하여 지어졌다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건축법은 법적인 최하 한선입니다. 건설사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입니다. 이는 내구성, 효율성 또는 여러분의 집이 실제 환경에서 제 기능을 하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건축법은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2년 후에도 튼튼하게 유지되는 집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축업계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도록 매우 조심해 왔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나 주택을 짓는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은 작업 속도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골조공사팀은 시공한 면적 제곱미터당 비용을 받고 냉난방 설비팀은 설치 건당 비용을 받습니다. 배관공들은 여러분의 집을 끝낸 당일에 바로 다음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 있는 그 누구도 검사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설 금전적 동기가 없습니다. 검사관은 45분 동안 나타나서 항목들을 체크하고는 다음 단지로 떠납니다. 하자 보수 호출을 받고 출동하는 냉난방 설비 기술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어진 지 몇 년 안 된 새 집에 가보면 배관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플렉시블 덕트가 벽 뒤에서 꼬이고 눌려 있거나 실제 부하량에 맞지 않는 잘못된 크기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반복됩니다. 뻔하게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화나게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덕트를 제대로 밀봉하고 올바르게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집당 대략 25만 원 정도 추가될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밀봉되지 않은 덕트를 통해 10년 동안 새어나가는 에너지 손실 비용은 가볍게 5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달합니다. 그 비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가될 뿐이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고 진단 비용을 지불하고 고치는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매달 여러분의 공과금 청구서에 고스란히 얹혀 나옵니다. 건설사는 25만 원을 아꼈고 여러분은 수백만 원을 떠안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 오차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입장에서 수익을 내는 계산법입니다. 자재도 같은 논리를 따릅니다. 건설사 기본 등급이라는 말은 기술적 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범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설치된 창문, 즉 분양 카탈로그에서 고성능이라고 불렀던 그 창문은
아마 한국의 해당 기후대에서 에너지 기준을 간신히 통과하는 최하등급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창문과 정말로 내구성 있는 창문의 가격 차이는 창문 하나당 1만 원에서 18, 0원 정도에 불과할 때도 있습니다. 창문이 24개인 집이라면 건설사는 40만 원을 절약한 셈입니다. 단 40만 원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향후 15년 동안 냉난방비 초과 지출, 거주의 불편함, 결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그 차액에 수백만 원을 더 얹어서 쓰게 될 것입니다. 동급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양서에 동급 자재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은 설치 당시 이상적인 실험실 환경에서 테스트했을 때만 동급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실험실에 있지 않습니다. 습도와 온도, 변화, 실제 수압, 그리고 실제 사용 패턴 속에 존재합니다. 테스트에서는 훌륭하게 기능했던 자재라도 수십 년에 걸친 여러분의 실제 생활 환경에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하자 보증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가 아니라 서명하기 전에 읽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시공하자에 대해 1년, 기계 및 설비 시스템에 2년, 구조적인 부분에 10년을 보증합니다. 이 시기의 함정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꽤 포괄적인 보증처럼 들리죠. 덕트 붕괴, 장비 노후화, 기류 문제 등 냉난방 설비와 관련된 대부분의 고장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공하자 보증은 이미 끝난 후입니다. 지붕 문제, 창문 결함, 외장재 뒤로 습기가 스며드는 문제 등은 표면 위로 드러나기까지 보통 4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때쯤이면 여러분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그 결함이 시공 중에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떨어집니다. 석고보드가 세워지고 단열재가 들어가고 바닥재가 시멘트를 덮어버린 후에는 증거가 사라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축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주택 검사관들은 똑같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석고보드 시공 전 검사, 즉 집의 뼈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종종 단열재가 이미 부분적으로 들어간 이후로 잡힙니다. 구매자가 접근할 수 있을 때쯤이면 중요한 시스템들은 이미 다 덮여버린 후입니다. 그들이 덮어버린 것을 잡아낼 유일한 방법은 자재를 덮기 전에 여러분만의 일정에 맞춰 여러분의 개인 검사관을 고용하는 것뿐입니다. 건설사의 검사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검사관을요. 여러분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마케팅 브로셔가 아닌 자재 사양서를 요구하십시오. 냉난방 장비, 창문, 지붕 하도재, 그리고 외벽 합판의 실제 제품명과 모델 번호를 말입니다. 그런 다음 검색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그 목록을 서면으로 주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덕트 자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해당 세대에 맞는 한국 표준 냉난방 부하 계산서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분양 담당자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윗선에 항의하십시오. 이 질문은 여러분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들이 정직해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가격에 대해서입니다. 장기적인 성능을 실제로 바꾸는 업그레이드를 하십시오. 플렉시블 덕트 대신 단단한 하드파이프 냉난방 배관. 한국처럼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OSB 대신 일반 합판, 더 나은 등급의 창문. 이것들은 건설사가 광고하는 업그레이드 옵션이 아닙니다. 하지만 8년 후 여러분의 집이 어떤 상태가 될지를 결정짓는 요소들입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이런 차이는 고작 몇십만 원 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구매자가 사양을 깐깐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설사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청구합니다. 하자 보증 중재 조항을 읽어보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 보증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이 아닌 의무적인 중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 잘못되어 건설사와 책임 소재를 다툴 때 여러분이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야지 계약하고 나서 알면 늦습니다. 그리고 이미 입주한 상태라면 에너지 진단을 받으십시오. 기밀성 테스트는 어디서 새고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덕트 압력 테스트는 무엇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거기서 발견한 사실이 여러분이 지난 2년 동안 합리화하려 애썼던 높은 공과금의 이유를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어느 악덕 건설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업반 하나, 부지 하나, 도시 하나, 혹은 특정 시대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용 전가 시스템입니다. 대량 생산형 주택 모델은 초기 단계에서 마진을 확보하고 분양 완료 후 발생하는 장기적인 비용은 구매자에게 떠넘기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의 책임 위험은 잔금을 치르는 순간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위험이 시작되죠. 그들이 편법을 쓴 모든 부분들, 18, 0원짜리 빗물바지 마감재, 25만 원을 아끼려고 대충 넘어간 덕트 밀봉, 모든 최하 등급 창문들은 여러분의 미래에서 조금씩 돈을 갉아먹는 행위였습니다. 수백 개의 똑같은 세대에 걸쳐 곱해지면 그 작은 착취들은 거대한 마진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마진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싸게 지어지고 딱 보증 기간까지만 버티도록 설계된 집을 위해 5억 원을 지불한 것입니다. 굴조공들도 이 사실을 알고 냉난방 기술자들도 알며 검사관들도 압니다. 분양이 끝나고 잔금을 치르고 보증 기간이 끝난 후에야 나타나는 현장 사람들은 여러 단지를 돌아다니며 똑같은 문제들을 목격합니다. 똑같은 고장 포인트, 똑같은 타이밍, 튼튼한 집을 샀다고 믿었던 집주인들과 나누는 똑같은 대화들. 지은 지 10년이 안 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너무 이르다 싶을 시기에 이미 수리를 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 수리비 청구서는 우연이 아니라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 수리비 청구서는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예정된 것이었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나면 그 패턴이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동일한 시스템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존재하니까요.